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5월 9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의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산을 쓰고 이제 걸어오면서 든 생각이,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정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는 갈 것도 없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보면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또 상황을 저렇게 만든 친윤그룹이나 지도부나 그런 분들이 국민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마음이 너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동료 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당원 가입 운동을 통해 또 조직적인 동료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을 통해서 이 정치 개혁, 정풍 운동을 벌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 전투력, 전투 의지를 계속 좀 다져 주십시오. 저희가 플랫폼 만들고 있고요. 그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뭐 사실 이거를 저희가 경선 때부터 준비한 건 아니고, 경선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 온라인 입당 관련해서 이제 떴죠.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저 QR코드 찍어서 바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모바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면 연결이 바로 되니까 그 부분도 안내를 좀 여러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부터 재밌는 게, 우리 저 피디님이 박수영 의원실 전화번호를 먼저 띄워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박수영 의원실에 전화를 하라는 뜻은 아닌데, 뭐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알아서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제 입으로 박수영 의원실에 전화해서 뭐 항의하시라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알아서 해주십시오. 자, 시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윤상현 의원이 20명이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든 다음에 한덕수를 추대하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발 윤상현 의원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 박수영 의원님하고 손잡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박수영 의원님이랑 같이 윤상현 의원님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박수영 의원님이 연판장 돌렸는데 서명했다고 그 자랑하는 54명. 54명이면은 지금 과반수예요.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럼 107명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 중에 54명이면 과반수란 말이죠. 그 54명의 의원을 데리고 탈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십시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걱정하는 게 깔끔히 해결되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기 돈 쓰는 걸 제일 걱정하잖아요. 무소속 후보로 나가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일정도 안 하고 11일까지 안 하면 자기 사퇴한다고, 저 후보 등록 안 한다고 이렇게 떼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님의 니즈에 맞게, 한덕수 후보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돈 안 쓰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안 빠지도록, 이런 한 푼도 안 쓰게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54명의 그 연판장 서명한 의원들을 데리고 윤상현 의원님과 손 잡고 나가서 당을 하나 만드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과연 다음 총선에서 또 대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보장 못합니다.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말만 하는 거겠죠?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말만 하는 걸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의협심 있고 의리 있고 스마트하고 되게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그때가 언제였냐? 2008년, 2009년, 2010년 그때 초선 의원 때. 네. 그때는 되게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저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때는 잘 지냈었는데 근데 요새 좀 이상해지셨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안타까워요. 왜냐면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박수영 의원은 모르겠어요. 박수영 의원은 좋은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예전에 경기부지사 할 때. 그 부지사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제 느낌은 박수영 의원은 좀 사람이 오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 그래서 뭐 박수영 의원의 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일감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뭐 중요한 역할 맡았잖아요. 무슨 총괄본부장인가 뭔가 뭐 중요한 역할 맡았죠. 뭘 했는지 정확히 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역할만 중요하게 맡았고 제대로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지.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트로이 시바님 사람 잘못 봤네. 맞아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저도 제가 그때 뭐 나이가 20대 후반 뭐 저도 경륜이 없다 보니까 그때 사람을 잘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웅님 알고 나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맞아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지금 자행했습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그렇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뭘 했어요? 한덕수 후보가 나오자마자 김문수 후보가 최종으로 후보가 되자마자 바로 등에 칼 꽂고, 이게 등에 칼 꽂은 거지 뭡니까? 그리고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 이상한 걸 올렸잖아요. 이상한 걸 올려놓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보좌관이 쓴 글이다. 자기 보좌관이 쓴 글을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올렸대. 자기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좌관이 쓴 글을 의원 단체방에 왜 올립니까? 그 글 어디에도 내 보좌관이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처음에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보좌관 핑계를 댄 거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드네요. 비겁한 거죠. 그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 비겁합니다. 54명의 명단 공개도 못할 거면서. 그게 뭡니까? 차라리 윤상현 의원은 20명 데리고 나가서 탈당하자.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지. 박수영 의원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뒤에서 그냥 협잡질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배신 때리고. 뒤에서 등에 칼 꽂고. 그게 뭡니까?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도 아마 처음부터 내가 이러려고 정치했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겠죠. 왜 그렇겠어요? 본인의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나의 정치 목적이 뭔지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이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풍향계처럼. 이런 날은 비가 오니까 저쪽에 가서 붙고, 이런 날은 눈이 오니까 저쪽에 가서 붙고, 줏대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 박수영 의원,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도대체 뭘 얻겠습니까?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도 하나도 없고. 지금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니까 실리도 못 챙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친윤 세력들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던 계략, 전략 중에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성공, 이번엔 성공했네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문수덕수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성공한 겁니까? 그죠? 작년 총선 때도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의대 정원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홍범도 흉상 철간에 어쩌네 해서 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뻘소리하고
친윤 그룹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략과 전략을 세워서 성공한 게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 성공도 못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계략과 전략을 세웁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지금 무자비하게 특검 준비하고 있어요. 정권 출범하자마자 내란 청산 시작됩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몰라요? 이재명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아직도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더 센 내란 청산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내란 청산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희생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수영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뭐 이런 친윤 그룹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바보 아니에요? 한동훈만 피하면 된다? 한동훈 피하고 나서 뭘 하겠다는 거죠? 벼랑으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 세력은 다 말아잡수시고 자기가 살겠다고 계략을 세웠지만 그냥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본인들도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마 역사에 가장 큰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이분들.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었듯이 국민의힘을 팔아먹은 사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좀 둘로 쪼개졌어요, 지금. 김문수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둘로 쪼개졌다니까요? 원래 뿌리는 김문수, 한덕수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원래 비슷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던 사람들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쪼개졌다니까요? 당장 보세요. 나경원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김문수 후보 편에 가서 서 있죠. 친윤 지도부들은 어디 있어요? 한덕수 편에 가서 서 있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던 친윤 의원들이 둘로 쪼개졌어요. 그럼 지지자들도 안 쪼개지겠습니까? 쪼개지죠? 그럼 저렇게 국민의힘을 내분으로 분탕칠 쳐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부가 하는 거 보면은 마치 김문수 후보를 축출할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자발적인 단일화가 아니고 축출되듯이 쫓겨나가듯이 후보직을 내려놓고 한덕수 후보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덕수를 지지하겠습니까? 말이 되나요, 그게? 저는 걱정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김문수 한덕수 싸우다가 둘 다 후보를 못 내거나 아니면 정말 뭐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죠. 그냥 누더기가 돼서 한 명이 후보가 됐어요. 그럼 누더기가 된 후보가 이준석보다도 표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이준석이란 사람은 뭐 여러 논란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인성이 좀 부족하고 도덕성도 좀 부족해 보이고 뭐 소위 말하는 싸가지도 좀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세대 교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친윤 지도부들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번에 당대표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르죠. 한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경험을 쌓고 깨달음을 얻어서 좋은 제목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뻘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 보수 정치에 암담한 일입니다. 갑갑합니다, 진짜. 원래 오늘 제가 처음 시작은 좀 홀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박수영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콘클라베를 거쳐서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267대 교황으로 선출됐고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근데 역대 교황 중에 미국 출신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정치 권력, 실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로서 매우 의미가 큰 자리죠.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뭐 프로테스탄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교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성당, 천주교에만 전체 지도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게 교황이죠. 근데 그동안 교황은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의 인물이 교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적 권력과 혹시라도 뭐 좀 연계가 되거나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이익에 막 행동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여태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프란시스 프로보스트 추기경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된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좀 쭉 분석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벤스 부통령과도 약간 좀 추구하는 노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어, 새로운 레오 14세 교황은 이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해온 가난한 이들의 교회 그리고 포용과 화해의 철학을 공유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교황이 정말 우리 전 세계에 어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멀리 바티칸에서 있는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좋은 기운이 뻗쳐서 우리 정치도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나아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바란다고 되진 않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당원 가입도 하고요. 그리고 동료 시민의 조직화된 연대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게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말이죠.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한덕수에게 질문한 건데, 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아주 유명한 기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입니다. 한국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인데,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럴 거면 왜 경선에 참여 안 했나? 근데 저는 이 기사 제목은 동의하지 않아요. 한덕수의 묵직한 질문을 했다? 왜 경선에 참여 안 했나? 이거는 묵직한 질문이 아니죠. 이건 뻔한 질문이죠.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이죠. 누구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경선에 참여 안 했어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돈 아까워서. 자기 돈 안 쓰려고.
그래서 경선에 참여 안 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선에 나왔잖아요. 떨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경선에 나왔으면 떨어졌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경선에 나왔으면 한덕수 후보는 어느 후보와 표를 나눠 가졌겠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 이 세 사람이 표를 나눠 가져야 했겠죠. 뭐 2차 경선까지 합치면 나경원, 이철호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잖아요. 떨어졌습니다. 경선에 나왔으면 떨어졌을 만한 사람을 이제 와서 이렇게 부전승으로 올리고 추대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열받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열받죠. 그럼 한동훈 후보는 열받아 하냐고요? 한동훈 후보는 열받아 하지 않고 국민과 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열받을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보수 정치가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재명의 폭주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한동훈 후보는 지금 그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배가 운동, 우리 동료 시민들의 연대, 결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엄혹한 현실에서 그때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한동훈뿐입니다. 자, 어쨌든 뉴욕타임스 기자가 왜 경선 참여 안 했냐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국제적 망신이죠. 뉴욕타임스에서 기사 쓰면 세계에서 볼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지난번에도 스콧 베넷 그 재무장관이 그랬잖아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빨리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 선거에 이용하는 게 최상목이었겠어요. 이주호겠어요. 한덕수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한덕수, 한덕수, 좀 그만하세요, 좀.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본인이 무슨 교황이에요?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저쪽 그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께 맡기고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거밖에 기억 안 남아요. 한덕수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건지 어떤 정책을 내놓은 건지 어떤 정책 공약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역대 대선 후보 중에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의 어떤 미래 비전과 공약,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 허경영의 발끝에 때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옛날에 허경영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뭔지 알아요? 뭐, 애기 낳으면은 1억, 뭐, 저 출산해서 양육할 때 뭐 얼마, 결혼하면 얼마, 결혼하면 뭐 아파트 뭐 얻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2007년도에 했었어요, 허경영이. 2007년.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현이 됐어요. 그 당시 허경영 후보가 얘기했던 공약이 다 실현됐습니다. 뭐 결혼 출산하면 얼마 1억 준다? 지금 뭐 한 번에 일시금으로 1억을 주진 않지만 아마 다 클 때까지 합치면 1억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지난번에 안상수 시장이 뭐 그렇게 공약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내놓은 정책과 공약은 말이죠. 허경영 후보가 내놨던 공약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돼요. 네, 우리 태화강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해 주시네요. 허경영보다 못하다. 차라리 허경영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허경영이 나오면 안 되죠. 허경영은 나오면 또 희화화되기 때문에, 아니네요.
허경영보다 한덕수가 더 웃기네요. 그렇게 보니까 차라리 허경영보다 한덕수가 더 웃깁니다. 한덕수보다 허경영이 더 낫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의견이 맞아요. 한덕수보다 허경영이 더 나은 사람이네요, 보니까. 참. 한덕수 후보는 무슨 공약을 낸 겁니까, 도대체? 정책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한덕수 후보는 한 게 여러분 10번 넘게 외치고 사랑합시다 외친 거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밖에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야 그럼 너 경선 왜 안 나왔냐? 이런 소리나 듣고 있지. 부끄럽습니다. 한덕수 후보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덕수 총리님으로 계실 때는 제가 아무런 비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띄워드렸죠. 제가 계속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출마하는 순간부터 저는 비판할 거라고. 그리고 출마하셨죠?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팩트 폭격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 던지기입니다. 네. 그냥 한두 개씩 팩트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팩트 폭격하기 시작하면 아마 한덕수 후보는 정신 못 차리실 겁니다. 자, 제 팩트 던지기 계속됩니다. 허경영보다 못하다. 허경영의 정책의 발끝에 너 못 따라간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는 참 별의별 상상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동탄 모델이 뜨고 있대요. 참 동탄 모델이 뭐겠어요? 이제 이준석 얘기겠지. 이런 플랜 B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 근데 이 플랜 B 중에 뭐가 있냐면 말이죠. 그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윤상현 의원이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국회의원 20명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말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시라니까요. 윤상현 의원님, 우리 분탕 제일 좋아하는 박수영 의원과 함께 분탕 전문가, 배신 전문가 박수영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셔서 신당을 만들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십시오. 아이, 그까짓 거 20명 탈당 못 하겠습니까? 그 박수영 의원한테는 54명이나 뒤에 있는데, 그죠? 54명 중에 선착순으로 20명 딱 뽑아가지고 탈당하십시오. 멋지게. 부산 사나이답게. 아, 죄송합니다. 이 부산 사나이라는 표현 일대 쓰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부산 사나이 같았으면 그 박소영 의원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배신질 안 하겠죠. 그죠? 부산 사나이 같았으면 54명 명단 떳떳하게 공개하고 정말 멋지게 했겠죠. 배포 있게. 근데 박소영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간잡이 같아요. 음흉하고. 어쨌든 박수영 의원 능력이면은 그 54명 연판장 돌련 정도의 능력이니까 20명 정도 뽑아서 탈당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에 박수영 의원, 윤상현 의원,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누구 있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뭐 이런 분들 한 20명 뽑아가지고 탈당을 나경원 의원은 안 가겠네요. 나경원 의원은 또 김우수 후보한테 또 줄 섰으니까. 참,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자, 여튼.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원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그 친윤 의원들 많잖아요. 옛날에 친윤 핵심을 했던 분들, 뭐, 윤한홍 이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분들 다 모아서 탈당하고 한덕수당을 만들어서 공약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공약은 허경영 후보한테 좀 몇 개 받아오십시오. 허경영 후보한테 공약 몇 개 받아서 어차피 한덕수 지금 공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한덕수 공약 한 개도 없는데 그래도 뭘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허경영 후보 공약 만들어 놓은 거 많을 거예요. 아직 실현 안 된 거. 근데 허경영 후보가 그 나름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 저
재밌겠네요, 진짜. 한덕수 후보가 거기 뭐라 그러죠? 거기 저 경기도 일영인가 어딘가 가면 뭐 무슨 궁이라고 있던데. 허경영 뭐 이렇게 랜드처럼 거기 이름이 있는데 무슨 궁이라 그러거든요, 거기가. 예, 거기 가면 한덕수 후보가 나중에 방문해가지고 허경영 후보한테 이렇게 USB 공약으로 담아서 받으면 재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공약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급조합니까? 지금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뺏기지 않는 이상이야. 응? 자, 박성 의원님, 그 54명의 명단 공개하시고, 그 54명 중에 20명만 딱 선착순으로 뽑아서 선착순으로 그 20명 바로 찰 겁니다. 박소영 의원 정도의 능력이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박소영 의원 정도의 능력이면 이거 5분이면 됩니다. 저는 박소영 의원을 믿어요. 화이팅! 화이팅! 20명 뽑아서 탈당해서 나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 돌아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참 국민의힘에서 별의별 흰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우리의 보수신문 동아일보가 우리의 조중동, 드디어 동아일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중앙일보도 계속 비판하고, 물론 동아일보도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랬냐? 막장이래요, 막장. 사실 요새 이 언어 순화 차원에서 막장이라는 표현을 요새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쓰였던 표현이지만 막장이라는 것이 이제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비하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막장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막장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네요. 그건 뭐냐?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제가 우리 PD님이 찾아주셨네요. 지금 3,300명의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허경영 후보가 살고 있는 데가 하늘궁이랍니다. 하늘궁. 뭐 아방궁도 아니고 하늘궁. 네. 하늘궁. 뭔가 한덕수랑 시작이 비슷하네요. 하늘궁에 가서 한덕수가 허경영 후보 만나가지고 그 허경영 후보의 공약을 USB로 받아왔으면 좋겠다. 네. 네, 태화강 님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해주셨어요. 한덕수는 하늘궁으로 가서 허경영한테 배워서 다시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니님 이거 뭡니까? 이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니님이 지금 뭐라고 쓰셨냐면, 박수영 나쁜 자식. 부산에 전화했더니 더 큰 소리 칩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제니님이 박수영 부산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뭐 박수영이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밑에 보좌관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국민한테 큰 소리를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잘했어도 국민한테 큰 소리를 치면 안 되죠. 국민의 봉사라고 뽑아놓은 자리인데 어떻게 국민한테 큰 소리를 칩니까? 이거 박성웅 의원이 큰 소리를 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큰 소리를 쳤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제니님 혹시 보고 계시면 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디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제니님이 JENNY님이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좀 복사해 놨다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송하다 보면 또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스노우님은 또 전화했더니 박수영이 없다고 안 바꿔줘요. 아유, 그거 뭐 설마 그거 있어도 바꿔주겠습니까? 힘들 텐데. 그죠? 자기가 떳떳하면 전화를 받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떳떳하지 않은데 박필남님 하늘궁에서 치료한답시고 별짓 다 하던데요. 맞아요. 그 허경영 후보가 전에 보니까 저도 본 것 같은데 성희롱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냥 차라리 한덕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 쌍권 지도부들도 하늘궁에 가서 좀 치료를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라라님.
당원들을 아래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설의 내용은 이 국민의힘이 정말 점입가경이다.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아일보의 이 사설의 마지막 비유가 참 찰지네요. 뭐라고 썼냐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국민의힘은 눈을 부릅뜨고 헛꿈에 사로잡혀 자멸의 벼랑으로 달려가는 몽유병 환자 같다. 야, 이거는 몽유병 환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몽유병 환자보다 어떻게 여기에 대합니까? 훨씬도 아니고 차원이 다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말 크레이지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최영숙님, 그렇습니다. 최영숙님 말이 옳습니다. 윤상현 말대로 박수영과 20명 탈당해라. 자동으로 불순물 걸러지는 거니 앞으로 국힘의 구정물이 빠져서 새로운 청정수가 채워지길. 야,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영숙님의 이 아이디어처럼 박수영 의원한테 혹시 전화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냥 54명의 명단 공개하라 뭐 요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20명 모아서 같이 탈당해라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윤상현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수영 의원의 목적은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탈당해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당을 만들려면 힘드니까 이낙연이 있는 이낙연이 있는 새나라 민주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낙연이 있는 정당으로 입당을 해라. 그럼 더 쉽다. 새미래민주당으로 가라. 그것도 신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최영수님 말씀처럼 박수영 의원님한테 20명 데리고 탈당해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박수영 의원을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금 저격하고 있어요. 이 제목이 뭡니까? 권영세와 권성동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가 들었다. 참 홍준표 후보는 말씀 참 재밌게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페이스북에다가 3년 전에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어서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그럼 두 놈이 누구겠어요? 두 놈이. 두 놈이 뭐 권영세, 권성동을 지칭하는 걸까요? 그럼 뭐 제가 홍준표 후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놈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 한덕수에 대한 비판이에요.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와, 이 멘트가 찰지네요. 윤석열과 두 놈은 천벌받을 것. 윤통과 두 놈은 천벌받을 것. 참, 아주 윤통의 하루네요. 아주 윤통의 쌤통의 고통의 하루입니다. 김현승 앵커가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제 응용해서 아주 고통의 하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주 윤통의 쌤통의 하루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천벌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자, 논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